삼각형에서 보이는 게 무엇인가? 가장 먼저 변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나요? 각이 보이죠. 삼각형에서 제가 얘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보이면 맞아요. 변하고 각밖에 안 보여요. 근데 변과 각과 넓이와 이 관계, 이 세 개의 관계로 초등학교 때는 다 뭘까요? 그러니까 변과 각에 머물러 있는데 중학교부터 슬슬 삼각형을 보고 변과 각만 보지 말고 뭘 봐라? 넓이를 봐라. 이제 모든 도형 중에서 무슨 각도 있고 선도 있고 그런데 가장 이제 몽땅 다 다루긴 좀 어렵고 해서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이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좀 메인되는 주제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학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제가 생각할 때 삼각형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주제로 하고 이거를 제가 아는 대로 다 쏟아 놓는다면 10시간도 부족해요. 왜요? 모든 도형은 다 삼각형을 기본 도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초등, 중등, 고등을 전부 다 삼각형 범위 내로 다 포괄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도형 전체를 삼각형으로 설명한다 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각형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삼각형을 공부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사고방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알고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너무 교과서나 이런 부분이 소홀해서 좀 보강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죠. 자,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거고 현실 생활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현실 생활 속에서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느냐? 네, 없습니다. 그럼 현실 생활 속에서 없느냐? 비슷한 건 있어요. 비슷한 거 있는데 그 이름은 뭘까요? 세모 모양입니다. 맞나요? 자, 아까 그 도형 점의 정의를 내려주니까 세모 모양과 삼각형이 조금 구분이 되죠. 그리고 삼각형을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삼각형의 정의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교과서에서는 삼각형의 정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과서에 다음 그림과 같이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삼각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라고 안 해놨죠. 왜요? 정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삼각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써놓은 말인 거죠. 그것을 정의인 양 생각하고 막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렇게 생각하면 삼각형을 잘못 알게 되니까요. 많은 책들이 다음 그림과 가치를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삼각형은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삼각형입니까? 왜 아니죠? 이거 삼각형 아니라고 문제가 나와요. 왜 삼각형이 아니죠?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 맞지 않나요? 세 변이 있고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의로 이것만 보면 이건 삼각형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삼각형인가요? 아니죠. 왜요? 둘러싸여져 있지 않잖아요. 이거에 의하면 얘는 삼각형이 아닌데 이거에 의한다면 얘는 삼각형이에요. 둘러싸여져 있어요. 터져 있잖아요. 이건 터져 있어서 안 된다. 이건 쌓여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다음 그림과 가치가 있어야만 틀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나와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다음 그림과 가치를 다 써놓기 힘드니까 세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끝을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없는 거죠. 그림과 같을 보고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래 정의를 알아야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다. 왜요? 정의에 위배되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세모 모양이죠. 이해 갔나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도형에서 삼각형을 연구하는 것은 세모 모양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삼각형의 정의는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 이해 가나요?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일직선상에 있고 또 뭐예요? 뭐 겹쳐 있는 도형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어떻게 해요? 세 선분의 끝점, 세 선분의 끝점으로 만든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고, 평면 도형을 가르친 이유는 평면 도형이라고 하지 않아도 세 점은 평면을 결정하거든요. 사각형이라든지 이럴 때 평면 도형이 빠지면 가차없이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해서 여기 평면을 고려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이라서 가로를 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터진 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지 않겠죠. 이걸 가지고 다른 삼각형이 아닌 다른 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정의가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선분과 삼각형은 이런 거죠. 하다 보면 선분에서 그런죠. 두 점을 가장 짧게 이은 선, 곱게 이은 선이 아니라고 돼 있죠. 선분의 정의가. 그렇다면 가장 짧게 그은 선이니까 다른 데 들렸다가 오면 얘보다는 더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A, B, C라고 각 변의 길이를 얘기한다면 가장 긴 변이, 그죠? 삼각형이 어떤 변도예요? 제일 긴 변보다도 그 합이 크다 라고 되어지는 거고, 당연히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 C도 양수라는 삼각형의 변들의 조건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한다면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조건이 그래 돼야,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서 하면 이 조건을 만들려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삼각형도 우리가 배운 선분으로부터 이어져 나온 거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번 강의를 찍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삼각형에서 보이는 게 무엇인가. 이 삼각형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나요? 삼각형에서 뭐가 보이시죠? 가장 먼저 변이 보이죠. 거기 보일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나요? 각이 보이죠. 여러분, 각이 왜 보이나요? 각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이죠. 만약에 각을 배우지 않았으면 삼각형의 이 각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저기가 없었으면 이 막대기처럼 생긴 이 변밖에 안 보였을 거고, 각도 여러분이 뭘 본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삼각형의 변과 각.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많이 보이죠? 뭐가 보일까요?
좀 더 보이면 점이 보이죠. 아니 선이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점이 보이는데 그 점들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점이 있죠. 뭐예요? 꼭지점도 보이죠. 자, 또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각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외곽 이런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외곽이 보이면 당연히 논리상 뭐가 보여야죠? 내각이 보여야 되겠죠. 각도 외곽과 내각이 있겠네, 그죠? 그러면 또 뭐 있겠어요? 내각의 합. 내각의 합 180도가 또 보이겠네, 그죠? 이걸 또 증명하고 막 난리 치겠죠?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럼 보여야 돼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일까요? 보이는 게 없나요? 지금 제가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과 세 각은 사실 나중에 가면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6요소는 뭐냐면 세 각과 세 변이라는 것을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물론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보인다라고 하면 자꾸 틀을 정해놓고 하나씩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변과 세 각이 있다. 자, 여러분 변과 각이 보이고 그 점점 세부적으로 뭔가 좀 배우면서 가겠죠.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막 제가 뭐 뜸들이고 있는 거 보이지 않나요? 제가 엄청 뜸들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거니까요. 자, 삼각형에서 제가 얘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보이면 맞아요. 변하고 각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라고요? 넓이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넓이와 각하고 변들의 관계, 이것이 앞으로 넓이, 뭐 당연히 둘레 길이 뭐 이런 거는 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변이니까. 근데 이 삼각형과 넓이, 변과 각과 넓이와 이 관계, 이 세 개의 관계로 초등학교 때는 다 뭘까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변과 각에 머물러 있는데 중학교부터 슬슬 삼각형을 보고 변과 각만 보지 말고 뭘 봐라? 넓이를 봐라. 그러니까 제가 삼각형 바라보기를 이 강의를 찍는 이유가 뭐라고요? 변과 각과 뭐예요? 넓이. 네 넓이를 생각해라.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넓이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각과 변, 그리고 또 뭐예요? 한 축인 넓이를 연동시키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각각 지식들이 파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 넓이라고 하는 관점, 그래 넓이 뭐 삼각형 넓이 초등 때 배우지. 이 넓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계속 넓이와의 관련성 때문에 삼각형을 보고 넓이 생각이 끝끝내 안 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이 생각이 안 나서 맨날 틀리고 맨날 당하는데도 왜요? 맨날 삼각형 보면 각과 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넓이하고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해라. 초등학교에서의 넓이를 관심을 둔다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당장에 초등학교에서 넓이를 이 삼각형 바라보기에서 추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겠죠. 이들을 곱하면 삼각형이 나오니까 삼각형으로 만들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변이 3개 있는데 무엇이 밑변이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야 삼각형에서
무엇이 밑변이냐를 바라보는데, 만약 이런 관점이 없다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삼각형 중에서 밑변은 뭘까요? 여기가 밑변인가요? 여기가 밑변인가요? 여기가 밑변이에요? 아, 밑변은 밑에 있는 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나요? 밑변이 밑에 있는 변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삼각형에서 밑변은? 느낌 안 오세요? 높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밑변입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어떤 것이 밑변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밑변일 거고요. 이렇게 직각처럼 생겼네. 직각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고요. 얘가 높이면 얘가 밑변이겠죠. 자, 보세요. 어떤 것을 밑변으로 놓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 다 알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자, 보세요. 각 길이를 3cm, 4cm, 5cm라고 놓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뭘까요? 이거 못 푸는 초등학생 꽤 많아요. 왜요? 아,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얘가 밑변 같은 거예요. 아니, 이 길이나 알려주면 내가 얼른 구할 수 있는데, 그죠? 왜요? 이걸 밑변으로 본 거예요. 왜요? 아무 이유도 없죠. 왜요? 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넓이를 생각하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한 거고, 무엇이 밑변이 높이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넓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특히 삼각형의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밑변과 높이에 곱하고 2분의 1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헤론 법칙이라든지 세곡지점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든지, 지금 막 금방 얘기하는 것들은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나 다 뭐예요? 다 알려줍니다. 다 써야 돼요. 뭐 내심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넓이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못해요? 각과 변을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고. 왜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제가 많은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 얘기들을 해요. 한 가지 또 봅시다.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으면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삼각형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넓이를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아마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움직이면 넓이가 변화할 테니까 가장 넓은 삼각형이 될 때와 가장 작은 것, 즉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값으로 움직이겠죠. 그게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삼각형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해갔나요? 삼각형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뭘까요? 삼각형이 결정돼야 되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면 아주 최대 최소값으로 이제 변하는 문제인 거고, 삼각형이 결정됐다라는 것은 삼각형이 움직이지 않고 삼각형이 움직이지 않아야, 삼각형이 뭐 길이, 각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야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삼각형이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을 가장 먼저 하려면 삼각형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한 뒤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배워야 돼요. 근데 안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흐름으로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이거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곧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기억나나요? 우리가 변을 S라고 그러죠. 이제 어머님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각을 A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 사이드, 어떤 가장자리죠. 변두리라고. 도형의 변두리를 변이라고 한 거고요. 각은 뭐예요? 앵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트라이앵글이라고 쓰는 거. 그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뭐예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그죠? 두 변과 끼인 각, 한 변과 양 끝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것만도 한참 오래 걸려서 뭐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설명하면 좀 힘들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다 해요.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것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기도 하지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 즉 무슨 소리예요? 세 변의 길이를 알려주면 움직이지 않는 삼각형이 된다. 또 뭐예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려주면 움직이지 않는 삼각형이 된다. 한 변과 양 끝각을 알려주면 움직이지 않는 삼각형이 된다. 무슨 소리예요? 결정되었다. 결정되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합동 조건 사이는 무슨 관계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갖고 아까 그러는 거죠. 아, 얘들아, 각 변의 길이가 3cm, 4cm, 5cm인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못 그려요. 그러겠죠. 왜요? 그리는 방법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겠죠. 3cm, 4cm, 5cm를 한 반 학생들에게 그리는 방법을 이제 알려줘요. 그걸 작도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작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리면 어때요? 잘 그렸다면 모두 같은 삼각형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럼 제 말은 뭐냐면, 이 세 변의 길을 알려줬을 때 모두 같은 삼각형을 그릴 거고, 어느 학생이 그린 삼각형을 옆에 짝꿍한테 가서 포개면 포개지는 거죠. 포개면 포개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합동.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결정 조건은 같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도형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앞으로 사각형이나 모든 도형들은 다 삼각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평행사변형이 있다 그래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이 평행한 거고, 그래서 요 밖에 거를 잘라내면 이제 평행사변형이 돼요. 만약에 평행하다면, 그죠? 그랬을 경우 이 대각선을 그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각형이든지 간에 삼각형 두 개가 되니까 이 삼각형 각각을 연구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각형을 자르면 삼각형이 되고, 우리는 삼각형만 연구하면 된다. 나중에 삼각형을 또 잘라요. 또 잘라서 뭘 만들어요? 삼각형을 또 자르니까 더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 또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무슨 삼각형이에요 근데? 직각삼각형으로 만들면서 중3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그 이후로는 몽땅 다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로 다 흘러가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결정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똑같다라고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얘네들을 합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합동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죠? 올바른 수학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평행사변형 하면 어떡하죠? 이거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요? 이 길이 제고 이 길이 제고 똑같네. 이 길이 제고 이 길이 제고 똑같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입니까? 이게 수학이 아니에요. 과학에 실험하고 있게. 그게 아니라 수학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학문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 근처에 있는 것.
이것을 머리로 사고를 하는 학문이에요. 이 자로 재고 앉아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수학이 아닙니다. 이들이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과학에나 속하는 거지 수학이라는 학문에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하가 뭔지 좀 알려주자. 두 번째 뭐예요? 삼각형이 있다면 이걸 보고 바라보는 눈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왜 배우고 하는 거가 배워주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나요? 삼각형에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하겠지만 삼각형에서 보이는 각과 변, 그리고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넓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라.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앞으로 사람들 막 배울 텐데 최소한 이 부분은 좀 해놔야 앞으로 도형으로 넘어가는 길들이 순탄하게 되지. 이게 안 된다면 무슨 자로 재고 이런 짓을 하게 될 것이다. 저거는 수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삼각형에서는 뭐예요? 변, 각, 그리고 넓이. 하나만 좀 제발 추가한다면 결정 조건을 배우는 거를 여기까지 언급은 못했지만 이거를 왜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삼각형에 대한 동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삼각형의 좀 더 깊은 내용들은 다음에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삼각형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가 이 동영상을 만든 목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